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4일 새벽 4시 22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 자신과 함께 당을 이끈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오찬 제안을 거절하기 전에 비대위원들과는 만나가지고 만찬을 함께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 전원과 2시간가량 식사를 함께하며 선거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번 만찬은 몇몇 전직 비대위원이 총선이 끝나고 한 전 위원장에게 식사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총선 패배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 집거해온 한동훈 전 위원장의 첫 외부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식사 자리에서 과거 검사 시절 좌천됐던 때를 언급하면서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내공을 쌓겠다 며 선거 과정에서 느낀 아쉬움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한 참석자는 선거 때와 달리 약한 모습이 많이 보였다. 특히 선거 기간 판세가 좋지 않다는 여론조사 보고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비롯해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면서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는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지난 1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한 전 위원장이 정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만 당장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당내 척거는 만나면서도 윤 대통령과 회동을 거절한 모양새가 되어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적 결별이 굳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결별이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대통령실의 오찬 제안에 대해서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오찬이 불발되자 대통령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 전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라는 반응. 권영세 의원. 윤한 갈등 표출은 적절치 않다. 오찬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응. 김용태 당선인. 다양한 걱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정치적인 행보를 생각할 만큼 심적인 여유도 없고 건강 회복에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면서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글쎄요. 그날 식사를 하고 나서 뭐 식중독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입원할 정도로 크게 아프지 않는 한 대통령이 오찬에 초대하는데 제2인자였던 사람이 건강을 이유로 거절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건강 문제가 아니라 감정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적전 분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압승한 민주당 세력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총공세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협치할 것이냐의 전략적 선택이 그런데 석연치 않는 이유로 식사를 거절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헤어지려는 결심을 한 게 아니냐. 헤어지려는 결심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적전분열이죠.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 이 민주당 세력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총공세를 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또는 하야 국면으로 몰고 가든지 완전히 정치적으로 무력화 시킴으로써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면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보자. 다음 대통령까지 3년인데 이 3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멀다. 3년 동안에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3년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 그것도 상당한 장기간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든지 아니면 확정되어 가지고 감옥에 가는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걸 불식하려면은 지금 밀어붙여 가지고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름으로써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 다 중단돼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겠다 하는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히틀러의 경우에는 비교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히틀러가 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느냐 하면은 자신의 건강도 그렇고 해가지고 오래 살지 못한다. 자기가 살았을 때 유대인들을 청소하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를 쳐가지고 동쪽에 게르만족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면은, 즉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이 그러면은 탄핵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려면은 바로 국민의힘이 분열돼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은 국민의힘으로부터 협조자가 한 10명 정도 나와야 합니다. 자, 만약 국민의힘이 한동훈 세력과 윤석열 세력으로 분열되었을 때 민주당 세력이 밀어붙일 때 일치 단결해가지고 민주당 세력과 맞서겠느냐? 아니면은 예컨대 한동훈 세력 쪽에서는 이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띄워가지고 정면승부 한번 해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릅니다. 바로 2016년에 일어났던 일과 비슷해지는 거죠. 2016년 당시 집권당 새누리당이 아슬아슬하게 제2당이 한석 차이로 제2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당내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친박과 비박이 갈려버렸습니다. 감정적으로 거대한 감정의 고립해진 상태에서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당이 탄핵으로 밀어붙이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김무성, 유승민 세력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때도 결국은 새누리당의 분열이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분열이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온다면은 그 원인은 한동훈, 윤석열 내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찬 거절이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란 뜻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이번 주에 만난다고 하는데, 만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밥같이 먹자는 걸 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면은 앞으로 여권 분열은 예정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여권 분열 이꼴 윤석열 대통령 몰락, 이 공식은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